몇 월 강의였죠, 저 오신 게? 몇 월 강의였어요? 강의 오신 게? 7월이었죠. 재밌는 게 갭스 책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예린님이 성당에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 덕분에 이제 갭스를 알게 됐죠. 그래서 갭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gut and 이제 psychological syndrome 이런 식단인데 그러니까 장이랑 뇌랑 연결돼 있고 이거 관련해서 뭔가 장에 좋은 음식을 먹어서 이제 약간 뇌에 관련된 건 좋게 하는 이런 식단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이제 그 선생님이 외국에 있는 되게 좋은 책을 번역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책이 되게 좀 올드한 책인데 어쨌든 좀 유명하진 않았어요. 근데 에린님이 저한테 그걸 소개해줘서 어쨌든 그렇게 제가 그걸 알게 됐고 영상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 7월 강의 때 질문하신 분들 이제 오른쪽에 다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그 자기 자녀분이 자폐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갭스 들었으니까 갭스 공부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 했는데 그런데 일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지. 네?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지.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냥 그 얘기했거든요. 자기 남편이 그 좀 실력이 있는 영상 제작자고 외국인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근데 뭔가 같이 뭔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했었거든요. 그때 강의 끝나고 그 정도로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지난 몇 주 전에 저한테 메일이 왔어. 그 남편분한테. 그래서 영어로 메일이 와가지고 이제 본인 포트폴리오랑 영상 엄청 잘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갭스를 포함해서 이제 그 와이프분이 이제 바뀌어서 집에 갔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엄청 식단이 바뀌었고 엄청 건강해져서 너무 고맙대요. 그리고 약간 자기가 같이 다큐멘터리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연락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그 집에 초대받아서 갔어요. 갔는데 그 진짜 경이로웠어. 그러니까 그 가족이 진짜 그 시점에 3주째 갭스를 하고 있었어. 그리고 첫째 친구가 자폐가 있는데 너무 많이 좋아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폐가 좋아졌다는 건 다양한 뭐가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안정성이나 약간 이렇게 그런 것들이 되게 달라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가정이 되게 경이로웠어. 나는 그 집에 갔는데 그 부부가 이제 한 분 독일 남자분이고 이제 한국 분인데 제주도에 있는 어떤 부부가 강연에 와서 갭스를 알게 돼서 가서 진짜 그 집에 그게 필요한 아이가 있었고 가족들이 다 같이 그 음식을 저랑 또 같이 이걸 먹고 있고 거기 예린이 추천한 여연쌤의 그 책이 거기 놓여 있고 심지어 외국 서적도 더 있어 갭스 관련해서. 그래서 그 집은 다 같이 갭스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지난 그 3주 동안 갭스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또 말해주시는 거야. 첫날 이틀 동안 애들이 막 토하고 힘들어하고 기름 때. 그랬대. 근데 3일차부터 이제 뭔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뭔가 지금 많이 달라진 모습들 애기들이 막 그 음식을 따라서 같이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온 거잖아. 신기하지.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책을 내고자 하는데 왜 못 내냐 그러니까 그게 분기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최소한 500권은 팔려야 되는데 이게 500권이 팔릴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이걸 볼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관계자들 같이 하는 엄마들끼리만 사기에는 그 500권은 너무나 큰 숫자라 해서 선생님이 500권이면은 그 절에도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내시는 게 좋겠다 했더니 정말 500권 하실 수 있어요?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내가 먼저 그 원본 책 나기 전에 그 원고를 봤을 때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식단도 그렇고 내가 먹는 식단이 그 갭스 식단이었었거든요. 그 대신 이제 식자료를 더 엄선하게 하죠. 그러니까 고기 같은 것도 이런 야채도 굉장히 엄선하는데 어찌 보면 그런 기준으로 하려면 우리가 또 먹을 게 없어요. 너무 구하기가 비싸. 그러고 이렇게 그런 소를 어떻게 길러진 걸 해서 딱 소 잡는 날 딱 만나서 모여서 나눠 갖고 이래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길러진 그 이력이 어찌됐든 간에 나는 이제 그런 거 아닌 거를 막 먹어도 좋아지는 걸 내가 느꼈고 그래서 더 말에 힘이 실려서 그때부터 영상을 더 찍기 시작했고 그분도 처음에 내가 야채찜 소개했을 때 되게 걱정하셨었거든요. 그렇게 야채를 그렇게 함부로 많이 먹다가 오히려 거기는 그 농약이랑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량을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먹을수록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 진짜 그 오래 쪄서 이렇게 먹는 게 너무 좋아졌는데 그걸 따라한 사람들이 또 너무 좋아지니까 이게 뭔가 싶었는데 결국은 지금 책이 많이 팔렸어요. 많이 팔려서 출판사에 연락 좀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무서워서 연락을 못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책을 사려고 했더니 기다려야 된대. 그러니까 재판이 들어간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연락해봐야겠네요. 이제 그러면서 많이 팔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묘한 인연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또 만나고 또 여기서 또 어떤 일들을 서로
도움되는 일을 할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 진짜 경이로웠어요. 약간 그 집 거실에서 약간 그 진짜. 노란 책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왜 있고 난 지금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지금 있는 어디 거지?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티가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 애가 이렇게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뭐지? 신기했어. 진짜 신기하네요. 어떻게 사연을 쓰시게 됐어요? 저는 이제 한 30대 33세 결혼을 했는데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체력도 좋고 20대는 지금보다도 한 3, 4kg 더 나가서 이렇게 약간 몸 체격이 있는 편이었고 체육도 좋아해서 되게 건강하다고 자부를 했던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식구들도 다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었고 결혼 전에는 항상 막 헬스장 안 가더라도 나가서 뛰고 했는데 결혼하면서 남편도 빵을 너무 좋아하고 빵만 먹고 살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 그리고 저도 빵을 너무 좋아해서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다 땄어요. 그래서 막 맨날 그거 만들어서 먹고 케이크도 먹고 남편이랑 카페 가서 주말마다 막 맛집 카페 베이커리 가서 빵 사 먹고 막 그런 게 일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33세 결혼해서 35에 첫째 낳고 이제 37에 둘째를 23개월 차이 이제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빵 계속 먹으면서. 예. 그게 중요하지. 그리고 이제 남편이랑 결혼하면서 이제 결혼 전에는 그래도 한 12시 전에는 항상 잤던 것 같거든요. 뭐 수면에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남편이 이제 셔틀을 6시 반 셔틀을 타고 출근해서 삼시세끼를 거의 회사에서 먹고 늦게 와가지고 남편은 셔틀에서 좀 잠을 자니까 잠을 늦게 자는 거예요. 막 맨날 1시에서 2시에 막 자고. 그러니까 저도 남편이 늦게 자니까 저도 같이 막 놀고 싶으니까 막 영화 보고 드라마 보다가 늦게 자고. 근데 남편이 아침에 또 새벽에 일찍 가니까 6시에는 일어나서 나가니까 저도 또 그때 더 자고 싶은데 또 깨고. 깨지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애들이 없으니까 저도 이제 출근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더 자고 했는데 이제 애기 낳고서부터는 그때 깨면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래서 수면이 많이 부족했고 휴직하고 애들을 육아 휴직하라고 휴직을 준 건데 이제 애들 둘을 케어하다 보니까 종일 막 이제 개월 수도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하루 종일 기저귀만 갈고 있고 직장 생활 나중에 훨씬 쉽지. 이 기저귀 쓰레기통을 치울 낮에 그 여력도 없이 그 기저귀로 넘쳐서 이렇게 기저귀가 넘쳐나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그럼 남편은 이제 맨날 늦게 오니까 혼자 애 둘 다 씻기고. 그러니까 저는 낮에 피로했으니까 애들 잘 때 막 드라마 보고 싶고 영화 보고 싶고. 그때가 막 2016년도 2015 둘째가 15년생이니까 그때 막 넷플릭스였나? 그때 달의 연인 막. 그래서 그거 드라마를 이제 계속 연속해서 볼 수 있으니까 거의 막 3, 4시. 어떨 때는 막 진짜 1-2시간 자고. 육아퇴직하고 달콤하죠. 네, 육아휴직하고. 근데 복직해야 되는데 계속 막 드라마 보고 있고. 근데 낮에는 또 이제 애들 잘 때 뭐 조금이라도 자긴 하는데 그래도 피곤한 거죠. 이게 루틴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잠도 부족했고 먹는 것도 계속 뭐 원래 자극적인 것도 매운 거, 짠 거, 국물 있는 거 좋아하고 거기에다가 그런 것만 좋아하면 되는데 단 거, 이제 초콜릿 항상 편의점 들어가면 오늘은 세일하는 게 뭐지? 출근해서도 편의점 들어가서 그런 거 사고. 네. 항상 그런 거를 달고 살았어요. 이제 회사 다니니까 점심엔 또 막 나가서 항상 밖에 음식 먹고. 지금부터 한 5년 전이구나. 그럼 한 18년도쯤에 갑자기 여기가 이렇게 따끔 하는데 이렇게 딱 봤는데 약간 모기 물린 것 같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상하다. 약간 따끔한 것 같기도 가려운 것 같기도 하고 해갖고 사진을 찍어서 부모님한테 여기 뭐가 이렇게 생겼는데 뭔지 모르겠다 했더니 아빠가 딱 보더니 대상포진인 것 같다. 너 내일 당장 병원 가라. 이거 늦으면 아빠가 옛날에 약간 그런 포진성 배셋이라는 약간 저희 나라에 이렇게 확장되지 않은 그런 희귀한 질병이 옛날에 당시에 걸리셔가지고 되게 고생하신 적이 있거든요. 온몸에 막 다 퍼지셔가지고 내일 바로 병원 가라. 늦으면 큰일 난다. 하고 딱 병원 갔더니
이제 증상 발견되고 바로 다음날 간 거예요. 음. 안 그랬으면은 뭐지 하고 그렇게 크게 몸이 아프진 않았으니까 늦게 갔을 텐데 빨리 가라 해가지고 갔더니 대상포진이었고 약 먹으니까 금방 더 퍼지진 않고 여기 한 두세 군데에서 딱 멈췄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되게 정신적으로 예민해져 있었고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애들 때문에 힘들고 육아휴직 중이긴 했지만 이렇게 집에서도 남편한테 되게 날카롭게 막 얘기하고 길 가다가 사람들이랑 부딪히면 이렇게 예전엔 되게 제가 성격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들한테 화도 못 내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막 길 가다가 부딪히면 괜히 막 화도 나고 막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되게 막 몸이 화가 나 있는 힘들었어. 상태 그냥 항상 내 시간을 즐기고 싶은데 항상 TV 볼 때만 그냥 사람이 유해지는 약간 그런 상태로 지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약 먹고 좀 좋아졌는데 한 2000년도에 부인과 질환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 산부인과 질환이 이제 처음 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산부인과라는 게 임신했을 때 아기 낳으러 가는 그렇죠. 병원이다라고만 그냥 그런 것이 산부인과지라고 생각했고 그 전까지는 산부인과를 이렇게 뭐 내 부인과 질환 때문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질환이 나왔을 때 모르고 조금 방치를 했다가 늦게 가가지고 조금 심해졌을 때 갔나 봐요.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염증이 심하시네요 이러면서 이제 약 먹고 이제 좋아지기를 계속 반복을 한 2년 동안. 네, 2020년부터 그때부터 작년. 몸이 계속 그러니까 면역이 계속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한 2, 3개월, 짧으면 2, 3개월, 길면 뭐 한 4개월 정도 약 먹으면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근데 그 동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뭐 이렇게 잘 드시냐요? 그래갖고, 먹는 건 워낙 이렇게 잘 먹어요. 진짜 가리는 거 하나도 없고 다 잘 먹고 하는데, 당시에 이제 복직을 하고 나서 이제 시터를 써야 되니까, 퇴근하고 한 3시간, 4시부터 7시까지 이제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했었는데 와서 애들 둘 밥을 저녁을 차려주시고 하는데 제가 집에 한 6시 반 정도에 일찍 오니까 한 1시간 정도는 그 시터님이랑 같이 있는 거였는데 설거지 하시고 막 부엌에서 애들 먹은 거 뒤처리 해주시고 하는데 제가 저 밥 먹는다고 막 이것저것 꺼내서 먹기도 애매해서 라면을 일주일에 한 2-3번은 먹었던 것 같아요. 대충 여기 설거지하고 계시니까 빨리 나도 먹고 치워야 또 애들 뒤치다거리 하니까 그래갖고 라면을 막 종류별대로 이런 그 창고에다가 막 종류별대로 먹고 싶은 거 다 사다 놓고 끓여 먹고 일주일에 2-3번은 그렇게 먹고 나면 또 허전하니까 밤에 막 야채 곱창 시켜 먹고 닭강정 그런 거 좋아해서 닭강정 시켜 먹고 그러니까 10시 정도 또 늦게 잤었으니까 막 1시 정도에 잤으니까 이제 한 9시, 10시 정도 되면 배고프니까 야식 자주 시켜 먹고, 그러니까 식습관도 엉망이었고, 빵도 맨날 먹었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반복되니까 안 났던 거죠.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재택근무 하면서 이제 둘째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막 챙길 게 너무 많더라고요. 막 줌 수업하고 하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이게 부인과 질환, 이게 스트레스성인가 보다. 그리고 집에서 계속 앉아가지고 오히려 회사 가면 좀 왔다 갔다 지하철역도 왔다 갔다 하는데 종일 앉아있으니까 여기 통풍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막 방석도 그 쿨매트 방석 막 그런 거 어망고만 자꾸 사세요. 그런 거 라면을 끓여야지. 네, 그런 거 시원하게 해주려고 통풍 잘 되게 그래갖고 막 그런 걸로 생각을 했죠. 나는 스트레스성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작년 22년도 2월에 코로나 걸린 거예요. 남편이 시작해서 애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코로나 걸리고 이제 다 해제가 되고 한 달 가량을 몸이 그전에도 힘들었지만 회복이 안 되고 커피를 마시다가 못 마시면 사람이 이렇게 눈꺼풀이 축 처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맞아요. 피곤하잖아요. 자다가 일어난 사람처럼 계속 그러는 거야. 한 달 내내. 그래서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나 이거 코로나 후유증인가 봐. 너무 무기력하고 피곤한 거 그 증상들이 있었잖아요. 후유증으로. 난 딱 그 케이스인가 보다.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난 이제 진짜 정말 운동을 해야겠어.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 막 검색해가지고 그때 이제 빅시스 그 저보다 2살 많으신 언니인데
그때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출근하기 전에 남편이 어차피 일찍 일어나니까 저도 그 시간에 나 내일부터 진짜 자기 일어날 때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운동하고 나 간다. 진짜 그 다음날부터 했어요. 너무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러다 죽을 것 같은 네. 거였지 완전히. 하고 나 운동이라도 해야겠어 해가지고 결혼한 지 거의 10년 만에 네, 한 10년 넘게만 한 그 운동을 한 좋아하는 12년 만에 사람인데요. 네, 운동을 시작했죠. 그래갖고 이제 그 홈트가 다른 것보다는 저한테 맞았던 게 100일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1일차, 1데이, 2데이 이렇게 100일 프로그램. 그래서 나 이 100일까지 꼭 내가 해보겠다. 시작해가지고 한 거죠. 근데 2월 달에 그걸 시작했고 계속 이제 하니까 확실히 피곤한 느낌이 사라지고 한 3, 4개월 만에 한 2, 3kg가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먹는 거에도 내가 이제 그때부터 신경을 써봐야겠다. 운동을 네. 시작했구나. 이게 생기가 사랑이 도니까 이제 좀 살 것 같다. 음. 그러면서 나 이제 나 확실히 남편한테도 운동하니까 너무 좋아진 것 같아. 나 이제 먹는 것도 좀 신경 써야겠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막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제가 항상 점심은 코로나 이전에도 샐러드를 항상 싸갔었어요. 점심에 이제 닭가슴살에다가 그냥 야채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시판 소스 그 회사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이제 야채는 간혹 돌아가면서 먹는데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제 매번 먹다가 이제 그 운동할 때도 계속 이제 그렇게 먹었고 한 8월 달에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근처 서점을 갔는데 키토 무슨 레시피 책 그런 게 보여가지고 키토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정확히 이게 뭐지? 해가지고 그때 이제 네이버에서 키토 카페를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작년 8월 딱 거의 1년 됐어요. 그때 처음에는 고기를 엄청 먹었어요. 고기 계속 소고기, 돼지고기 그런 거 먹고 이제 살도 처음에는 한 1, 2kg 정도 더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다시 조금 이제 워낙 잘 먹어가지고 원래 체중 정도로 약간 돌아가긴 했는데 운동 2월에 시작했는데 4월 달에 그 증상이 다시 왔었어요. 산부인과 증상이. 갖고 그때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칸디다, 유레아 플라즈마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3개인가 예전에는 그전에는 이제 2개가 나왔었는데 작년 4월에는 3가지가 나온 거예요. 하나가 더 늘었어요. 그래갖고 항생제를 또 한 달을 먹어야 되니까 그게 약이 세니까 항상 식사를 잘 챙기고 드세요. 33번 먹어야 되니까. 근데 아침을 원래는 안 먹었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침도 이제 일부러 먹고 갖고 약을 먹고 한 달 뒤에 다시 와서 검사를 하세요. 바이러스가 사라졌는지를 다시 봐야 되니까. 갖고 진짜 하나도 안 빼놓고 약을 다 한 달 먹고 가서 검사를 다시 했는데 안 없어진 거예요. 네. 근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약을 먹어서 없어지는 거는 90% 대부분 다 없어진다. 근데 안 없어지는 경우가 10%다. 약이 내성이 생기고 자주 먹다 보면은 안 없어져가지고 그게 저 10%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러면 어떡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그냥 달고 사셔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달고 사셔야죠. 그랬더니, 그냥 좀 심해지기 전에 이제 느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 증상을 아니까. 약간 따끔따끔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뭔가 그 아래쪽으로 약간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 심해지기 전에. 그 느낌이 오시면 그냥 병원에 와서 미리미리 소독하고 자주 와서 소독하고 관리해 주시면 괜찮아요. 이렇게. 근데 키토식을 작년 8월에 이제 4월에 그렇게 마지막으로 작년 병원에 가고 8월에 좋은 지방 기름 바꾸고 이제 밀가루 그런 거 지금도 주말에는 간혹 사워도우 바게트 같은 걸로 샌드위치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먹긴 하는데 거의 예전처럼 케이크, 치즈 케이크 그런 제과류에 속하는 그런 거는 이제 안 먹었거든요. 그리고 기름 다 아보카도유로 바꾸고 이제 시판 샐러드 안 쓰고 예전에는 샐러드를 싸갔는데 요새는 그 그린 스무디로 청경채, 양배추, 브로콜리 그리고 그 치커리, 상추 그런 초록색 잎으로 된 십자가 채소 섞어 이렇게 살짝 쪄요. 브로콜리 한 1분 40초, 양배추도 한 2분에서 3분 찌고 시킨 다음에
싹 갈아서. 이제 한 일주일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1.5리터를 이제 1.5리터 되면은 야채가 거의 한 1kg 정도는 1kg는 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1kg 그 이만한 믹서기에 넣고 레몬즙을 150g 넣고 150ml 넣고 물 한 500ml 넣고 갈면은 제가 일주일은 먹는데 요즘에는 애들도 같이 먹어서 더 빨리 먹긴 하거든요. 그래서 샐러드보다 훨씬 편하더라고요. 도시락 싸기가 그냥 부어가지고 거기다 치아씨드 넣고 그리고 이제 대신 좋은 지방을 좀 먹어야 되니까 그 빅꼬리치 그 코코넛 밀크랑 크림 그걸로 이제 발효기에 넣어서 유산균 100억 유산균 2알 넣어서 발효시켜가지고 유청 분리기는 그저께 샀어요. 그래서 유청 분리기에 넣으니까 정말 너무 맛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요거트로 유청을 왜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간 이렇게 질감을 위해서. 끈적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청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질감 때문에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질감 때문에 요거트를 만들기 위해서 걸렸는데 꾸덕하게. 조금 꾸덕하게 하려고 하는데 대신 저는 그거를 버리지 않고 스무디에 넣어요. 유청을? 걸러낸 거를.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호두랑 블루베리랑 이제 뮤즐리는 이제 이제 통곡물이니까 한 20g 정도 해가지고 계란 2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코코넛 크림으로 하니까 더 진하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맛있겠다. 너무 그 맛있는 레시피 좀 거예요. 보내주세요. 여기서 네. 한번 하게. 아, 사람들 갖고 올 알려주게. 걸 갖고 올 걸. 아니 저걸 보내주면 되지. 뭐. 네네네. 그렇게 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보내주시고 사진이랑 보내주시면 네. 여기서 저도 한번 만들어보고 사람들한테 한번 알려주면 네. 그렇게 직장 다니는 분들 도시락 싸는데 네. 정말 좋을 것 같다. 진짜 간단해요. 막 샐러드 이것저것 싸는 것보다 한 그리고 번에 더군다나 그릇을 한번 다 쪄서 한다니까 난 더 만들어 좋은 것 같아. 네, 생거는 그렇게 조금 하고, 걱정스러운데.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이제 시원하잖아요, 요거트가. 그러니까 블루베리랑 그렇게 호두랑 섞어서 먹으면 디저트 먹는 느낌? 사르르 이렇게 달콤하면서 그리고 지방하고 새콤하면서. 단백질도 되고. 네. 계란도 먹고 스무디도 먹고. 그리고 계란 날계란? 아니요. 삶은 반숙. 계란? 반숙도 인스턴트 팥으로 1분. 한 1분에서 2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일 싸가는데 안 질리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몇 달째 그렇게 먹고 있는데 그리고 저녁에는 몇 달째? 네. 근데도 안 질려요? 3월 달부터 그렇게 맵고 짠거 그런 거 좋아했던 사람인데도 네. 와. 그럼 몸 컨디션은 어때지셨어요? 몸은 진짜 이제 그 뒤로 산부인과는 안 가고 확실히 잠도 이제 최겸님 영상을 올해 들어서부터 제가 봤나? 그 블라차 운호는 최근에 샀거든요. 그래갖고 잠도 자니까 확실히 예전에는 밥 먹고 나면은 오후에 회사에서 한 2시, 3시 사이에 뭐가 허전하거나 식곤증, 이게 졸리거나 하는데 확실히 그런 피곤한 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에는 되게 더 자고 싶다 막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게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 20대 때 20대 때 내 그 체력이 다시 나한테 온 것 같은 느낌으로 일어나고 순전히 음식으로 된 거네요. 네, 음식도 운동으로. 있고 운동도 했고 그러고서는 2월 달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회사에 건강검진 게시물이 뜨자마자 바로 전화해서 여기 녹십자 떳떳해서 궁금한 거예요.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수치 전반적으로 갖고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콜레스테롤은 높게 나왔더라고요. 총 콜레스테롤이 220 정도 나오고 LDL도 조금 높게 나오고 그 대신 이제 HDL은 이제 되게 높게 나오고 중성지방은 정상 수치 안에 나오고 아포비는 안 받았죠? 네. 아포지단백 B.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따로 신청해야지. 근데 그러고서는 한 5월인가 6월 달에 보건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올해 그 건강검진 대상 그거에 드는 해라 보건소에서 다 추적을 해서 그런지 콜레스테롤이 갑자기 높게 나오셨던데 다시 저희 보건소 방문해 주시면 콜레스테롤 다시 그 대사질환 검사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시간 되시면 받으세요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난 키토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갖고 일단 예약을 8월 한 10며칠에 예약을 했다가 이제 오늘 이거 자리가 당첨이 되면서 오늘 오전으로 변경을 해서 오늘 오전에 검사를 받고 왔거든요. 갖고 결과지를 갖고 왔어요. 금세 받아가지고. 갖고 왔어요. 요즘 빨간 계신데 진짜 네, 물어볼. 귀에 허리 뒤에 있다가 바로 나오는 거야 이게. 진짜 놀라시더라고요. 너무 수치가 좋다고. 여기 이렇게 중성지방 수치가 이제 너무 낮게 나와서 LDL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낮고. 네, LDL은 수치가 안 나왔어요. 아예. 근데 중성지방이 엄청 낮게 나왔고 콜레스테롤 198. 네. 예전에는 그때는 한 220?
근데 거기서 그때는 뭐 총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으니까 그냥 연락을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보더니 이제 검사하고 운동 상담, 영양 상담, 질환 상담 이렇게 세 부스로 해놓고 따로따로 다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세 분 다 너무 좋으시다고. 근력도 이렇게 이 키에 뭐 이 다리 이렇게 다리 근력 뭐 7%인가 뭐 7 뭐라고 써 있던데 되게 운동선수 정도로 좋게 나오셨고 뭐 여기 식단 제안해 주신 거네요. 네. 밥, 단백질, 채소 많이 먹기, 지방 없음. 근데 되게 피부도 일단 좋아졌고 아까 다들 말씀하신 게 변비 제 예전에는 이제 막 화장실을 막 여행 가면은 3, 4일은 계속 여행 가면 막 아예 못 가고 남편은 하루에 한두 번씩 가는데 저는 막 일주일에 한 2번 가면 잘 가는 거고 아침에 화장실 가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간혹 뭐 회사 출근해서 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아무 때나. 근데 요즘에는 진짜 아침에 그리고 되게 깔끔하게 그래서 요즘에 애들도 그린 스무디 뭐 매일 주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2번, 3번 많이 먹으면 3번, 2번씩은 이제 얼린 바나나를 그냥 주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얼린 바나나를 썰어서 이렇게 섞어서 블루베리랑 같이 줘요. 근데 잘 먹어요, 생각보다. 애도 둘째가 9살인데 변기 물 내리기 전에 엄마 나 바나나 변 났어 이러면서 보라고 맞아. 보라고 알려주는 너무 좋다. 거예요. 네.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너 그거 그린 스무디 먹어서 그래. 너 그거 계속 꾸준하게 먹으면 계속 좋을 거라고. 커서도 계속 먹으라고. 너무 좋아진 게 많은데. 이거 저는 눈곱이 덜 생기더라고요. 눈곱이. 저 진짜 그거 각막염이라고 그러나? 그 눈에 가끔 염증 같이 이렇게 눈곱 껴가지고 병원 가는 것도 그 예전에 부인과 그 병원 다닐 때 그 질환도 되게 자주 왔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라졌고, 그리고 예전에 여기에 이렇게 목 뒤, 귀 뒤에 이렇게 여드름성 같이 이렇게 막 뭐가 많이 났거든요. 그리고 이런 데도 막 뭐 뻘겋게 올라오는 여드름성 같이 그런 게 다 들어갔어. 너무 좋은 것 같아. 맞아. 야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고 고기도 일단 좋긴 한데 너무 고기에만 또 너무 치중되는 것보다도 다양하게 막 생선, 뭐 견과류도 이제 매일 먹으니까 너무 옛날에는 견과류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몰랐는데 요즘에는 그 요거트랑 같이 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오늘 나온 거는 이렇게 제 얘기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전해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 그 친정 오빠나 새언니 얘들 이거 좀 보고 각성하시라고. 보여주고 싶어요. 항상 제가 말로만 하면 그냥 잘 모르니까 그렇죠. 좋은 많은 사람들 거는 선포한 거네. 다들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느 자리 가서 이렇게 같이 얘기한 거를 전달해 드리면 좀 더 부모님한테도 그냥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더 와닿으실 것 그러니까 같고. 특별히 어딜 다닌 것도 아니고 네.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네. 해갖고 잠 바꾸고 이렇게 네. 진짜 거의 페인처럼 살게 되잖아 잘못하면. 야식 끊고 그런 야식 시켜 먹을 돈으로 좋은 야채 무농약으로 맞아요. 사고 맞아. 예전에는 무농약 너무 비싼데 막 이러고 요즘에는 외식 들 하고 그런 좋은 걸로 쓰고 그러니까 뭐 그 돈이 그 돈인 거고 맞아요. 그 돈이 그 돈이. 네. 화장실 잘 가니까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지네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기억 남는데요. 엄마 나 바나나 똥 와서 봐. 네, 보라고 꼭 보래요. 이렇게 자기도 지도 신기해, 기분이 얼마나 좋은가 신기하고. 봐요. 걔도 장이 되게 약했거든요. 폐렴 약했어요? 폐렴을 세 아우. 번이나 병원에 입원했었고, 그리고 독감 걸리고 나면 이렇게 항생제를 먹다가 독감뿐만이 아니라 애는 독감 걸리고 약 먹고 겨울 내내 또 감기약 먹고 약 먹고 하니까 걔 빵 계속 먹으면서 나내잖아. 네 그죠? 맞죠. 그거 너무 중요해요. 맞다 그 얘기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그거가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가 우리 딸한테도 야 너 지금 이 상태에서 임신하면은 네가 치르는 대가가 너무 크더라. 나도 이제 그런 책 보기 전에는 몰랐고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상처예요. 이렇게 해서 막 애 때문에 힘들면 그것도 죽겠는데 그것도 막 내 탓이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너무 중요하더라고. 특히 남자들도 그 질을 통해서 그게 다 저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염증 투성이의 상태에서 애를 낳게 되면 그걸 고스란히 얘가 겪는 거더라고. 그 얘기도 들으려고 그랬었는데
그 임신했을 때 먹는 거 말씀하시니까 음. 생각났거든요. 근데 첫째 때는 이제 첫째, 둘째 같은 병원을 다녔어요. 미래와 희망이라고. 거기 식단을 되게 엄격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선생님인데 고기 많이 먹어라 항상. 과일 먹지 마라. 그래요? 네. 그래서 옛날 사람 아니에요 그분? 되게 연세가 있으세요. 그러게. 지금도 되게 병원에 프로필이 있으신 것 충격적이네.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검색해봤는데 충격적이다. 첫째 때 그래서 나중에 조금만 이제 몸무게를 매일 재서 이제 거기 써서 이제 거기서 검사를 하잖아요. 갈 때마다 몸무게가 딱 늘면 뭐 먹었냐 다 이제 물어보시는 거야. 아시는 거예요. 선생님 기준에서 먹지 뭘 말아야 되는 먹었냐고 거를 물어보는 먹었구나라는 거가 걸. 맞아 이미 그게 시작이지. 네. 그게 중요해.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렇게 먹었다 했더니 자기 환자 차트에서 그냥 최성경 차트 빼도 되니까 지금이라도 의사 전담 바꾸셔도 된다. 와. 자기가 말한 대로 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그냥 바꾸셔도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그냥 할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식단 일기 쓰시라고. 그래갖고 한 달 동안 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쓰라고 그래가지고 다 설명을 해줬어요. 뭐 영양, 뭐 쇠고기에는 몇 그램당 몇 단위의 그 단백질이 있고 치즈는 얼마, 우유는 얼마, 뭐 닭고기는 몇 단위가 단백질이 있고 그래서 그걸 하루에 뭐 임산부는 몇 단위만큼 먹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제 옛날에 블로그에도 막 올려놨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직접이요? 네. 다른 분? 간호사가 그거는 자세히 설명해주고 이제 의사 전담 하에 지시하에서. 지시를 와. 하면 그렇게 하고 제가 한 달 동안 그거를 써서 진짜 제가 그전에는 과일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과일 안 먹는 게 참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과일이 그냥 생각 안 땡겨요. 차라리 빵이 땡기면 땡겼지. 그 이후로 약간 과일은 아쉽지 않은 음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임신하면서부터. 그래서 첫째 때는 계속 도시락을 쌌어요. 고기 아침마다 막 코스트코에 막 부채살 굽고 도시락, 원래도 도시락을 그때도 싸갖고 다니긴 했는데 완전 고기랑 야채, 밥 식단으로 바꿔가지고 도시락을 계속 그때부터 이제 싸고 그렇게 해서 첫째는 났어요. 근데 첫째는 피부가 지금도 되게 매끈하고 약간 윤기 있고 좀 그래요. 근데 둘째 때 또 다른 선생님 찾아갈까 하다가 그래도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 살도 많이 첫째 안 때 쪘구나. 살이 만삭 때 맞아.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가면 한 2, 3주 만에 병원 가면 한 막 2kg도 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만삭 때 아기가 한 달 만에 1kg인가 늘었는데 제 몸무게는 그대로인 거예요. 먹으라는 대로 먹었더니. 그래갖고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이렇게 40대 되면서도 살 안 쪘고 크게 살 안 찌고 그나마 유지했던 게 그때 그 산부인과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났던 것 같은 거예요. 둘째 또 찾아갔어요. 그 둘째 때 또 찾아갔어요. 근데 똑같이 이제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했는데 제가 말을 안 들었어. 말을 안 듣고 불닭볶음면을 너무 많이 먹었던 거예요. 불닭볶음면? 네, 아이고. 제가 그걸 처음 먹었을 때 남편이랑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걸 왜 사 먹어? 이걸 돈 주고 왜 먹어? 이렇게 매운 걸. 근데 중독됐네. 근데 중독돼가지고 너무 잘 먹어가지고 애가 피부가 이제 불닭처럼 있어. 아토피 같은 거 있나? 근데 이제 얘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그 대학병원 가서 이제 피부가 너무 이제 안 좋아서 검사를 했더니 음식 알러지성 아토피는 아닌데 건조성 아토피여가지고 진짜 얘 초등학교 입학하기 직전까지 매일매일 아비노였나? 그 로션을 통으로 코스트코에서 2통짜리 막 사다가 막 진짜 피지오겔 온몸 다 발라줘야 안 긁고. 근데 저 바나나 뱀 봤던 애가 작은 애예요? 걔가 작은 애. 좋아지겠다 그러면. 네, 얘가 폐를 많이 걸리고. 네, 얘가 둘째인데 그게 면역이 첫째는 약하니까 면역이 괜찮았어요? 첫째는 폐렴을 얘 둘째한테 한 번 옮아서 딱 한 번 걸렸고 다 얘 이겨내고, 둘째가 이겨내고.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검사했더니 이제 건조성 아토피여서 수분 이게 술을 계속 네, 드시는 그거 보충만 신경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경우였죠. 수분하고 오일을 같이 섞였으면 수분막을 좀 막아줘서 훨씬 도움돼요. 네, 이제 근데 걔도 이제 감기약을 먹고 나면은 이 약이 항생제만 들어가면 세져가지고 마지막에 약을 한 이틀치 먹으면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얘 지난번에도 마지막에 약
선생님한테 설사한다고 그래서 약 받고 갔는데 요번에 또 그런다고 갖고 말씀드렸더니 얘는 좀 특이 체질로 보통 초등학생 되면 이 항생제 먹는다고 설사 안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는 장이 약한가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런 것 같다고 갖고 거기 기재를 해두시더라. 그때서야 이제 얘는 조금 다른 걸로. 그래서 갭스칙 아직 안 읽어보셨어요? 아직 안 읽었어요. 다행이다.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읽어보면은 저기가 네. 보이니까. 감기 때문에 약을 먹었는데 마지막에 설사를 하니까 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급식을 먹어야 되는데 급식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한 2번, 3번 결석하고 감기 때문에 시작했는데 설사 때문에 못 간 게 한 2-3번.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상담할 때 그 바나나 변 보니까 엄마 보고 아부를 네. 하지. 갖고 얘도 이제 그러네. 지가 그럼. 아무거나 먹으면 설사를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 스무디 때문에 넌 좋아진 거야. 그런 사연이 아까 말씀하신 그 산부인과 막 애기들 얘기하니까 생각나가지고. 불닭볶음면과 그린 스무디의 싸움이네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항생제 같은 경우는 24시간 단식 하면서 조금씩 빠져나오나 봐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이렇게 쭉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제부터 할까요? 네.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저희 남편이 제 생일이 되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방에서 자고 있으면 바깥에서 막 뚝딱뚝딱 소리가 나요. 그럼 미역국 끓여주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 챙겨주지 제 스스로 이렇게 누구야 밥 먹어 이 소리를 거의 안 듣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생일마다 누구야 밥 먹어 이러는 게. 근데 그런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아이고 같이. 남편의 비중만큼이었단 얘기죠 지금. 그럼 전부였다는 뜻이 나오네. 아니 얼굴이 너무 환해서 좋고 충분히 사랑받은 사람 얼굴이라 이제는 이제 맞아. 스스로 이제 남편 없이도 충분히 저거 할 것 같아. 독립할 것 같아. 자유 독립. 축하해요. 네.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뭐 운동, 식단, 그리고 이제 최겸님, 에리님 이렇게 인터뷰 보면서 이제 저도 그때 몰입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때부터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고, 오늘 이렇게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아까 그 보건소에 가서 상담 받으셨을 때 갱년기 전에 이렇게 자기만의 그 루틴을 찾아서 선순환 진짜. 되기 시작한 것 같으셔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했는데 다들 왜 이렇게 애기 어릴 극복한 사람들 때부터 다. 네, 또 많은 친구나 가족들도 이렇게 좀 인식을 새로 해서 식단에 많이 변화를 주고 다 같이 좀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빠하고 옳게 저기 영상 편지 하나 쓰시고. 네.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오빠 올케한테? 네. 이거 보고 따라하세요. 네, 다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네, 좋겠어요. 맞아요. 같이 건강해야 좋은 네. 거니까. 맞아요. 잘 오셨어요. 네. 추석 때 이거 같이 보시겠네요. 네. 저도 일단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진짜 하루가 너무 선물 같은 하루였고요. 나이가 들면서 진짜 이렇게 병원 신세지고 약 먹고 이래야 될 기로에서 이걸 만난 게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좀 다급하게 저도 이틀 48시간 단식하고 그러니까 몸이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식단하고 동시에 했거든요. 그러면 진짜 누구나 다 일주일 만에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직접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다들 좀 편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딱 일주일만 해봐도 몸이 느끼고 내가 느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우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올 때 떨렸고 다시 또 떨려요. 제가 이렇게 누구 앞에서 얘기하는 걸 좀 떨어하는 편이라서 아무튼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실 다른 분들 저랑 똑같은 거 겪는 분들도 힘을 내셔서 저도 했으니까 그대도 할 수 있다.
힘내서 한번 도전해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거 찾으셔서 진짜 100세까지 살 테니까 99세까지 걸어서 다니고 1년만 아프고 진짜 저의 목표는 그 99세까지 물구나무 서다가 아이고야. 자기는 또 요가 하니까 네, 되겠다. 아침마다 물구나무를 쓰긴 쓰거든요. 내가 음. 99세까지 이걸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안 아파야지. 근데 그 길에 우리 두 분이 계시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두 분 그리고 저도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그럴 것 더 같아요. 많이 알고 그리고 더 건강해지셨으면 모두 다 좀 행복하고 우울증 없었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거를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아요. 남들이 겪는 거 나도 겪는 거라 특별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난 것들이 많잖아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러면은 뭐 그거 뭐 다 그런 거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정보나 경로를 통해서 그렇지 않고 또 역주행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저였고, 운 좋게도. 그리고 또 그거를 통해서 또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이전에 알았던 사람들하고 다른 공감대로 또 만나지는 그런 묘한 공감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교감?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한번 절망을 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런 얼라이브 된 사람들하고의 교감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진짜 남은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마음이 이게 어떤 건지를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제주도 가서 그 갭스 책을 보고 이 상황이 이게 뭐지? 지금 내가 뭔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느낌을 가졌듯이, 그러니까 이분도 아프거나 그렇게 진짜 절망, 그 이쁜 애기하고도 헤어져야 까지 생각을 할 정도의 그런 걸 겪고 다시 살아나게 된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인 것 같아. 계속 건강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다시 이렇게 나비 효과처럼 할 수 있는 거. 저도 그 중심에서 저도 너무 수혜자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쉽게도 못 죽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죽으면 울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슬퍼할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해이해질 때도 이렇게 또 야채찜 먹고 좋아졌다는 소리 보면은 진짜 또다시 경각심이 되고, 오늘도 정말 너무 귀한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약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조심스러웠는데,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거 너무 약간 종교처럼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약간 너무 좀 뭔가 이게 말이 되나? 너무 좀 과한데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았어.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나도 잘 모르겠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근데 어쨌든 진짜 항상 들을 때마다 이 몸이라는 게 진짜 회복력이 있고, 근데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었던 것들이 어딘가에 있어서 그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을 못 내게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이었고 잠이었던 것 같다. 근데 이제 음식이 꽤 영향이 큰 것 같고, 근데 거기 있어서 뭐가 정답인지는 아직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제가 하는 이야기도 다 가설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 물질들이 몸에서 문제가 돼, 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될 수 있어 라는 정도까지 논리가 있는 상태에서 설밀나트리가 존재하고, 커피를 조심해야 될 이유가 존재하고, 우리가 너무 늦은 시간에 먹지 않을 게 존재하고, 적절한 공복을 만들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정도 이야기. 여기서부터 이제 각자가 자기 몸 상태가 다르고 그 문제의 상황도 다르고 문제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또 각자가 살아가는 현실의 맥락이 너무 다르잖아요. 거기 안에서 사실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 많은 거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정답이 있다 생각하지 않고, 다만 각자의 삶 안에 정답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걸 각자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야기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도 약간 팔짱 끼고 뒤로 약간 그냥 짝다리 짚고 그냥 에이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 또는 본인이 전문가라고 해도 어쨌든 뭔가 이상하잖아요, 맞죠? 전문가분들이면 더 불편할 거예요.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더 불편할 거야. 왜냐하면 뭔가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 건강이라는 게 소중하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음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의외로 나쁜 음식을 빼는 것들이, 또는 좋은 걸 넣어주는 것들이 되게 의외로 많이 묻히더라. 빨리 반응해요. 그런 것들을 마음을 열고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혹시 여기 있는 앉아 있는 분들도 이 주제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 밖에 계신 분들도 저거 뭐지? 일단은 지금 마음에 안 들지만 한번 나도 해보겠어 하고 내 몸에 시도해보고 나서 이런 얘기였구나 라는 걸 보면 참 좋겠다. 이게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오늘도 명랑 없이 좋았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네, 다들 이렇게 조심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